안녕하세요. 경의 바른 한의원 주진원입니다. 공황장애를 치료하다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병에서도 유전 경향이 나타나는데 공황장애에서는 유전 경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공황장애의 발병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의 다형성이라 부르는 유전자의 변이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정 내 불안장애 학습 모델과 관련된 학습 요인, 세 번째는 앞서 경우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독립 요인들입니다. 유전자 변이와 가정 내 학습 모델을 합쳐서 유전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공황장애는 이 유전적 배경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일반적인 독립 요인 즉 가정 내 공황장애가 전혀 없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약 2.1% 정도라면 만약 가정에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1차 친족 즉 부모 형제 자매에게 있을 경우에는 약 10% 정도로 높아집니다. 독립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비교할 때 무려 5배가 높은 것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공황장애에서 유전적 배경의 비율은 약 48%로 공황장애 환자의 거의 절반이 유전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황장애에서는 이런 유전 배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황장애 발병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몇 가지 밝혀졌습니다. 공황장애 발병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유전자 요인 중에 중요한 것 세 가지는 세로토닌, 가바, 도파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파민이라는 것은 보통 보상, 즐거움, 쾌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인데 국내 연구를 통해서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 도파민 분해 효소 활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도파민이 오래도록 뇌에 머물지 못하고 금방 분해가 돼서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나 강도가 짧거나 약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로토닌은 마음과 기분을 편안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세로토닌 수송 유전자에서 변이가 발생하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소한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걱정이 오래 머무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가바라는 물질인데 가바는 불안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바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하면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 억제 회로가 약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안 상태에서 진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작은 자극에도 불안이 공포나 공황으로 발전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공황장애 약물 치료에서는 세로토닌과 가바의 역할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됩니다. 세로토닌은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같은 다양한 약물들을 투여하거나 가바의 경우에는 벤조다이아제핀이라는 성분으로 해서 다양한 약물을 개발하여 투여하는 실정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오랜 동안 불안과 공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론과 한약, 처방들을 연구해 왔는데 최신 연구를 통해서 불안과 공포에 사용했던 한약과 처방들도 세로토닌과 가바에 작용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세로토닌과 관련해서는 산조인, 백복령, 황금, 연자육, 감국 등이 세로토닌 농도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가바와 관련해서는 용골, 모려, 천궁, 감초, 백출 등의 한약들이 가바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불안이라는 감정은 유전자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학습을 통해서도 전달되거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규칙과 규율 등을 배우게 되는데 불안이라는 감정도 사회화의 과정에서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불안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진화적으로 불안도가 높은 경우가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집단적으로도 최소한의 불안도가 있는 사회는 집단적으로 위기나 위험에 좀 더 대응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존이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생존에 유리한 불안이 과도해지면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안한 부모의 자녀는 위협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포 조건화가 더 쉽게 일어나는 뇌활성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은 누군가로부터 학습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의 불안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의 불안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불안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라는 것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전자 발현은 나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황장애가 유전적 배경이 매우 높은 질환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는 마침점인가 또 한 가지는 시작점인가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현재 내가 유전적 배경에 의해서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면 누군가는 이 유전적 배경을 시작한 시작점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공황장애 치료를 열심히 한다면 나의 공황장애는 유전적 배경의 마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나 그 이후의 후손들은 공황장애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내가 독립적인 공황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유전적 배경의 공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공황장애는 불치의 병은 아닙니다. 몰라서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침점과 시작점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